컴퓨터 비전과 딥러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박서은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3장 영상 처리입니다. 먼저 디지털 영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디지털 영상은 연속적인 아날로그 이미지를 이산적인 값으로 샘플링해 일정 간격으로 양자화하는 디지털 변환 과정을 거쳐 획득합니다. 디지털 영상 중 명암값만을 나타낸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는 2차원 1채널로 이루어져 있고, 컬러 이미지는 2차원과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3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영상을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변환하기 위해 영상 처리의 과정을 거칩니다. 디지털 영상의 2차원은 디지털 영상의 답표기를 사용하여 영상 처리를 진행하는데, 왼쪽 위 구석을 원점으로 해서 행과 열을 표시하기 때문에 x, y로 표기하는 일반 좌표계와 달리 y, x로 표시합니다. 다음은 컬러 이미지를 한 개의 채널인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변환하고 각 RGB 채널로 분리한 이미지입니다. 레드 채널에서는 빨간색 바지가 그린 채널에서보다 더 밝게 표현되고, 이 초록색 티셔츠는 그린 채널에서 레드 채널에서보다 더 밝게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컬러 영상은 각 3개의 채널의 명암의 조절을 통해 색상을 결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의 채널의 이미지는 그 맨 밑에 하단의 이미지의 각 RGB 픽셀 값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가장 맨 끝에 화소를 불러와서 RGB 계산기에 넣어 색상을 확인해 봤을 때 이 가장 맨 끝에 하단에 있는 색상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이미지의 이진화입니다. 이진화는 영상의 각 픽셀을 인기값을 기준으로 0과 255로 바꾸어 주어 흰색과 까만색으로만 표현된 이진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인기값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기값을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각 명암별로 픽셀의 개수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을 보고 이 히스토그램의 계곡을 인기값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각 히스토그램의 명암값을 0에서 255를 32단계로 나누어 히스토그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두 봉우리 사이에 계곡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이 계곡에 해당하는 레벨 17, 즉 144까지 명암값을 0으로 변환하고 이 144 이상은 1로 변환하였습니다. 이 그림이 이진화한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인기값을 결정하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인 오추 알고리즘입니다. 이 밑에 보시는 그래프는 레나의 히스토그램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제 계곡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앞에 있었던 방법처럼 계곡을 통해 인계값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진화를 최적화 문제로 바라본 오추 알고리즘을 통해 모든 명암값을 목적함수로 계산을 해서 최적의 인기값을 찾는 오추 알고리즘을 통해 인기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2 목적 함수는 인기값 t의 좋은 정도를 나타내는 함수이며, 이제 이 목적 함수가 작을수록 인기값이 좋다고 의미합니다. 오추 알고리즘의 수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목적 함수 vt는 인기값 t로 이진화할 때 0이 되는 픽셀의 개수와 분산을 곱하고 1이 되는 pik셀의 개수와 분산을 곱한 것을 더한 것입니다. 이 목적 함수에 명암값 0부터 255까지를 모두 t로 넣어서 vt를 계산한 후에 이제 vt가 최소가 되는 최적의 인기값 t를 찾는 것이 오추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의 가중치와 두 개의 분산을
모든 명암값을 넣어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전에 분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산은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모여있고 퍼져 있는지의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분산이 작다는 것은 평균을 기준으로 모여있는 것이고 분산이 크다는 것은 평균을 기준으로 퍼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개의 분산을 구할 때는 이 그림처럼 각 그룹 내에서는 분산이 되게 작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평균에서 멀리 퍼져 있기 때문에 분산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로 그룹 내에서는 분산이 크지만 전체 평균으로서는 왼쪽 그림보다 그 전체 평균에 더 몰려있기 때문에 전체 평균으로서는 분산이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개별 그룹 내의 분산의 최소값을 찾는다는 것은 이 전체에서는 분산의 최대값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분산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개별 그룹의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해서 전체 분산을 구하게 됩니다. 이 전체 그룹의 분산을 구하는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수식은 이 개별 그룹의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수식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별 그룹의 분산은 각각 구하는 것보다 시간 복잡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최적의 임계값 t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의 수식을 이용해서 전체 분산의 목적 함수가 최대가 되는 임계값을 찾는 알고리즘으로 이미지를 이진화한 결과인데요. 이 t가 임계값이고 발이 목적 함수의 값입니다. 이 목적 함수의 값이 가장 큰 t는 130이기 때문에 130으로 임계값을 설정해 이진화를 수행하였습니다. 아래는 아까 히스토그램 계곡박스로 이진화한 이미지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진화한 이미지인데 이제 이 이미지가 좀 더 배경과의 경계가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폴로지 연산입니다. 모폴로지 연산은 영상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물체가 여러 영역으로 분리되거나 다른 물체가 한 영역으로 붙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모폴로지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조 요소를 적용해 구조 요소의 중심에 화소값을 넣어서 연산을 수행해서 값을 바꿔줍니다. 이 그림이 모폴로지가 사용하는 구조 요소입니다. 우선 모폴로지 연산에는 팽탕과 침식이 있는데 이 팽탕 연산은 이 그림을 보시면 오리지널 이미지에 이 3x3 구조 요소를 적용하기 위해서 패딩을 수행해주고 이 구조 요소의 중심을 1인 화소값에 씌워줍니다. 이제 이 구조 요소에 해당하는 화소값을 모두 1로 바꿔주어서 이 원래 이미지보다 1의 그 크기가 팽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침식 연산은 이제 팽창 연산과 같이 패딩을 수행한 후에 구조 요소의 중심에 1인 화소를 넣고 이 구조 요소 안에 있는 화소의 값이 모두 1이면은 1을 유지하고 그게 아니면은 이 중심 화소 값을 0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팽창 연산을 통해 이미지의 작은 틈이나 끊어진 영역을 연결할 수 있고 침식 영역을 통해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깎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열림 연산은 침식을 수행한 후에 팽창을 수행하는 것이고 닫힘 연산은 팽창을 수행한 뒤에 침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열림 연산은 작은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닫힘 연산은 이제 작은 구멍을 메우는 데 더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상 처리는 화소 입장에서 새로운 값을 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디서 새로운 값을 받느냐에 따라 연산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점 연산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고, 영역 연산은 이웃 화소의 영향을 받고, 기하 연산은 다른 위치로부터 화소값을 받습니다. 이 중 먼저 점 연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점 연산 중에서 대표적으로 선형 연산은 픽셀의 명암값에 더하고 빼는 연산을 통해 밝기를 변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선형 연산과 달리 감마 보정이란 비선형적인 연산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를 보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컴퓨터가 처리하는 밝기와 다르게 비선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마 보정을 통해 변환을 수행합니다. 이 그림에서 흰색 선은 실제 밝기 강도이고 녹색 선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밝기 강도입니다. 그림 A에서는 실제 밝기 강도를 선형적으로 밝아지지만 우리 눈에서는 밝은 부분이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림 B에서는 실제 밝기가 비선형적으로 밝아지지만 실제 우리 눈에서는 이제 이 밝아진 부분 반, 어두운 부분 반으로 선형적으로 밝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수식은 이러한 눈의 비선형적인 반응을 수학적으로 적은 거고, 이 위에 감마 값은 1보다 작으면 영상이 밝아지고 1보다 크면 영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히스토그램 평화라입니다. 히스토그램 평화라란 히스토그램을 평평하게 조작해서 명암 대비를 높여 물체를 더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히스토그램을 위의 정교화 수식에 따라 각 히스토그램 값을 전체 화소의 개수로 나누어 정교화해 줍니다. 그 후 정교화된 히스토그램 값의 누적 값을 구해서 누적 분포 히스토그램 값을 구하고 여기에다가 최대 명암 값을 곱해서 반올림을 한 후에 이제 새로운 명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구해진 새로운 명암 값을 원래 히스토그램에 매핑해서 평활화된 이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진은 이제 원본 이미지와 히스토그램이고 평활화를 통해 뭔가 조금 더 평평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평활화한 이미지는 명암 대비가 더 커져서 선명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역 연산 중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컨볼루션 영상은 입력 영상에 필터를 적용해 각 화소의 곱해 합을 구하는 연산을 말합니다. 컨볼루션은 연산 자체이지만 적용하는 필터에 따라 연산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선 스무딩 필터는 잡음을 제거하는 효과이고 샤프닝 필터는 물체 엣지를 선명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엠보싱 필터는 물체의 볼록한 부분에 느낌을 줍니다. 우선 스무딩 필터의 평균 필터는 각 화소 값을 필터의 크기로 나눠줘 화소의 강도가 센 부분을 평균적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스무딩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맨 끝에도 화소의 필터를 적용해주기 위해서 이 수식처럼 그 n개의 픽셀만큼 그 원본 이미지를 패딩해서 필터를 적용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필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블러링, 즉 그 스무딩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우시안 스무딩 필터인데 보시면 가운데 값이 가장 크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더 작아지는 필터입니다. 가우시안 필터는 성능이 좋아서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는데 일단 3배 이상 필터로 스무딩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컨볼루션 연산 중 엠보싱 필터입니다. 엠보싱 필터는 보시다시피 오른쪽 아래 화소에서 왼쪽 위 화소를 빼는 연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55에서 255까지 범위의 값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구성하는 화소의 데이터형은 부호 없는 1바이트 정수형 타입이기 때문에 범위가 벗어난 음수값은 이제 이상한 다른 값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데 마이너스 255에서 마이너스 128 범위랑 128에서 255 범위는 빈도수가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을 희생하기 위해서 원래 범위에 128을 더해서 이제 변환을 수행한 후에 0에서 255 범위로 축소시켜줍니다. 네, 이러한 축소시켜주는 것을 클리핑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래의 그림은 이제 16비트로 변환도 하지 않고 클리핑도 수행하지 않은 결과라서 엠보싱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제 그 다음은 16비트로 변환하고 클리핑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까맣게 나온 부분이 클리핑이 되지 않아서 범위가 벗어난 곳은 제대로 표현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두 다 적용한 이미지인데 엠보싱이 잘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